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올해 10월은 말 그대로 업토버였습니다. 2013년 이후 8번의 10월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10월은 업토버 이런 표현이 있는 건데, 과연 이 같은 상승 흐름을 11월까지 이어가면서 이 문벤버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10월에 상승을 하고 이걸 11월까지 이어간 적은 모두 5번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10월에 상승 마감하고 11월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에는 이게 한 60%가 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메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80%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건 11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비전 그룹의 라울 팔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인해서 가격이 즉각적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이 시장의 반감기 이벤트와 비슷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ETF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기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상당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자금 유입은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투더블록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가격이 2배로 올랐지만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보여주는 MVRV가 170% 수준인데, 이게 100% 이상을 회복하면 강세장 초기 시그널, 이와 관련해서 인투더블록은 이전 강세장에서 300% 이상을 찍었던 걸 고려하면 비트코인 강세장이 더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플레이어는 역시나 블랙록인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할 선수들의 이름을 보면 이게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제인 스트리트와 점프, 머추 이런 거물급 마켓 메이커가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블랙록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상황인데, FTX 사태 이후에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라는 게 완전 지랄맞게 진행되다 보니까 크립토 분야에서 활동 자체를 축소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선수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완전 거저먹는 대형 이슈가 이들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완전 환영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켓 메이커의 역할이라는 게 ETF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가치가 ETF 주식 가격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잔챙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예시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입니다. 이게 지금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한때 마이너스 50%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최소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되면 이런 상황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ETF의 기초 자산 가격이 이 정도로 관리되지 않으면 ETF 주식 가격도 제대로 유지되거나 관리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전문성 있는 마켓 메이커 선수들이 달라붙어서 가격 괴리가 크게 일어나지 않게끔 매매도 하고 유동성 공급도 하고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블랙록이 10월부터 자금 조달 계획을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개했을 때 완전 작정했구나 이런 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마켓 메이커 선정에 있어서도 진짜 작정했구나 이런 부분들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심인 번스타인의 경우에는 2025년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거는 역시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채굴 비용인데, 채굴 비용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반감기 이슈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할 수 있는데, 번스타인은 과거에 없었던 이슈,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를 고려해서 2025년 중반쯤 15만 달러 달성 가능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번스타인의 경우에도 블룸버그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0일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은 SEC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항소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SEC는 항소를 포기했고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수정 보완하며 대응하고 있다. 1월 10일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검토 마감일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꽝라면 파이널 데드라인은 3월이고 꽤나 공교롭게도 4월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고돼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대비하고 있는 바네크의 CEO의 경우에도 뻐꾸기를 날리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은 2024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완벽한 거래 환경이 갖춰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의 끝이 보이고 있고 반감기도 다가온다. 특히 시장에서 대규모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서 매도 부족이 발생하면 이 역시 강세를 촉발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숏스퀴즈를 통한 추가 급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건 페넌트 패턴에서 황소들이 첫 돌파를 시도했다라는 건데 35,500달러를 돌파하면 숏 포지션에서 손절매가 나와서 연소의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숏스퀴즈를 통해서 거대한 양봉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0월에 비트코인 155개를 추가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30만 달러 규모인데 평균 매수 단가는 34,193달러. 이에 따라서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15만 8,400 BTC이고 현재 평가액은 46억 9천만 달러. 평균 매수 단가는 29,586달러.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더허브의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사사노가 아주 재밌는 멘트를 날렸는데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을 모두 매도했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비트코인 맥시들의 말이 옳았다. 이더리움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배만 불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전 채굴 코인이고 비트코인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역대급 경화머니인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고 마이클 세일러에게 나를 입양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미국 채권이 인기를 잃으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주식을 안전자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금리 특성으로 인해서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줬습니다. 경제 위기 국면을 몸빵하고 있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꽤나 반가운 멘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핀테크 대기업인 엔트그룹이 글로벌 투자은행, 홍콩 상하이은행, HSBC와 토큰화 예금을 기반으로 한 내부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꽤나 흥미롭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홍콩 통합청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에서 수행됐다라고 하는데 이번 테스트는 토큰화 예금 발행, 또 양도, 상환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홍콩 통화청이 최근 홍콩 디지털 달러 CBDC 테스트 1단계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중국 최대 핀테크 대기업과 HSBC의 토큰화 예금 테스트를 진행한 상황, 여기에 홍콩 통화청이 껴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 중국도 비트코인을 향한 문을 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강세 사이퍼 패턴이 발생했다라며 다음 목표 가격을 48,7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36,000달러 돌파 이후에 48,700달러, 이후에 69,200달러 전고 돌파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산타 랠리에 힘입어서 연내 56,000달러 상승 가능성이라는 꽤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리서치 책임자인 마커스 틸레는 올해 100% 넘게 오른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65% 이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맘때까지 최소 100% 올랐을 때 추가로 65% 이상 오르면서 연말 랠리가 펼쳐진 경우는 71% 이상이었고 7번 가운데 5번이었다. 이렇게 나름 통계치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12월 18일에 고점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6주에서 7주를 비트코인 산타 랠리로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강세 전망의 든든한 뒷배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 재밌는 것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2월에 출시될 거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스드 머니다.io가 집계한 옵션 데이터를 보면 트레이더들은 2023년 최종 옵션 만기일인 12월 29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베팅을 했고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콜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11월 만기 물량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확실히 뭔가 기대감이 크긴 크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4가지 신호를 정리했는데 내용은 간단하고 우리가 이미 다 정리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고래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 공포 탐욕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 이 4가지를 거론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또 어느 속도로 지속될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자본시장 전체의 흐름을 좌지우지해왔던 금리 리스크는 일단 힘이 좀 빠지게 됐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22년 최고 수준 5.5%로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최소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아주 특별한 상황만 아니면 물 건너갔다,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연준은 FOMC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일자리 증가세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통화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다소 원칙적인 수준의 내용을 발표했고 이후에 진행된 제롬 파월 의장의 회견에서는 다소 비줄기적인 스탠스가 확인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했지만 장기 목표인 2%보다 높은 상황이다. 현재 지표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앞으로 목표 달성 때까지 긴축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재미있는 부분은 금리 동결을 이끈 주역으로 채권금리 상승을 꼽았다라는 데도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장기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 여건이 크게 긴축됐다. 이런 점을 제롬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채권금리 상승이 사실상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점을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정리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긴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금리 인상 중단을 곧 선언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 동시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잠재적인 위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등 지정학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고 이럴 땐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간단히 정리하면 고금리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점이 단순 우려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을 지속하고 있고 이란에서도 공격적인 멘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세계는 이스라엘에 석유와 식량을 판매하면 안 된다.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하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적인 멘트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란이 참전을 하면 사실상 중동 전쟁 양상으로 번질 경우에 이건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동 원유 의존도가 엄청 높은 수출 경제 국가들은 된통 얻어 터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대감에 정반대에 자리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은행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뚫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비슷할 수 있는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 중동전으로 확산할 경우에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는 하루에 600에서 800만 배럴 공급이 사라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유가가 157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50달러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제했고 중동 전쟁 양산으로 확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50만에서 200만 배럴 정도 공급 차질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유가가 93달러에서 102달러로 뛰어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중동 분쟁이 원유 시장에 최소한의 충격만 주고 있고 각국의 가격 쇼크 대응 능력이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점도 가격 영향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